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72페이지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결산 정리 사항에서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동 결산을 먼저 해주고,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한 후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풀을 때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를 보고 수동 결산은 바로 입력하고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을 모두 입력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모품 비중.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결산 시점에 미사용액은 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자, 우리 회사가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소모품, 즉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미사용액은 수동 결산. 그러면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172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800번대 갖다 씁니다. 100만 원. 자,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를 지금 그렇죠. 자산으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 분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두 번째, 기말 현재 화재보험료 기간 미경과액은 50만 원이다. 화재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이 50만 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게 선급. 그래서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선급 비용 비용을 미리 준 걸 선급 비용이라 그러죠. 50만 원. 대변에 보험료 50만 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50만 원씩 정리했고요. 세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으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 모듈의 결산재무제표 1에 결산자료 입력부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준비되셨나요?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 곳은 어디였죠? 자,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마구 엔터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는 차량 운반구에 단기상각비인 235만 8,462원과 비품인 36만 800원이 있습니다. 단기상각비를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세요. 너무 확 내리시면은 요 감가상각비가 요 밑에 있는 조특법의 특별상각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리셔서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차량 운반구를 클릭하면 색깔이 칠해져 있죠? 컨트롤 V 그러면 조금 전에
복사한 235만 8,462원이 들어왔습니다. 상단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비품을 단기상각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비품란에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조회 그랬더니 없답니다. 없으면 무형자산 상각은 안 하셔도 돼요. 모든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과 유형 자산을 모두 상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매출채권 잔액의 1.5%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보충법을 하래요.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 1.5 곱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시면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12월 31일.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세요.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8,822만 5천원이 있네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8,822만 5천원 들어왔죠? 곱하기 1.5%니까 0.015 빼기, 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5만원 있습니다. 25만원 빼주겠습니다. 25만원 뺐더니 173,375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돼요. 자, 계산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바로 밑에 있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여기에다가 173,375원을 입력하세요. 여러분 입력하실 때 숫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73,375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계산기는 닫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러 가야죠. 합계잔액시산표 여셔서 받으러옴 2천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1.5%예요.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 200만원 곱하기 0.015 했더니 30만원만큼 설정해줘야 됩니다. 상단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받으러옴란에 30만원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각각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 재고자산 수부부를 마감하시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다 열어야 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구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엽기, 아령, 자전거, 체육복이 있네요. 자, 기능 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상품, 선입선출법입니다.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 확인하셨죠? 적용. 마감 단추를 눌러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그러면 엽기 마감이 됐다고 이렇게 여로 되어 있으면 부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 된 거고 여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각각 떴어요. 이거를 다 더할 수가 없으니까 재고자산 명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엽기, 아령, 자전거, 체육복에 기말상품 재고액만
모아 있습니다. 그래서 2,875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을 오셔서 상단으로 올라오세요. 10번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해서 2,87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는 8,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꼭 눌러본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고 감가상각비 들어왔고 대손상각비 들어온 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사항을 모두 해봤습니다. 네 번째,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우리는 모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직접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답안 등록란에 기록하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숫자만 기록하고 소수점만 인정해준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기다 원, 뭐 화폐 기호, 월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6월 30일 현재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 뭐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합계잔액시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합계잔액시산표 요거랑 결산 재무제표원의 합계잔액시산표 똑같은 겁니다. 눌러주세요. 6월 30 보통 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잔액 7,2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7,200만 원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영어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열려있는 합계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익계산서 또는 1월계표 열으셔도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이니까 6월 30이고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영어 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영어 외 비용 132만 원이 발생이 됐네요. 자, 그래서 132만 원.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볼까요? 전체 메뉴에 결산재무제표원의 손익계산서 6월 영어 외 비용 132만 원. 단기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셔도 되고요. 1월계표, 뭐 합계잔액시산표. 왜냐하면 얘는 1월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3월부터 6월까지 본다? 못 봅니다. 일계표 또는 합계표밖에 안 돼요. 1월계표. 네. 자,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10월 말 현재 매출처 해운 상사의 외상매출금 미수액을 물어봤습니다. 미수액이라는 건 잔액을 물어보는 거죠. 아직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10월 30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월부터 10월 31일 외상매출금 F2 눌러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시고 해운상사만 거래처를 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열으시고 해운상사 커져 갖다 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액은 4,890만 원이 됐네요. 자, 4,890만 원. (4번)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7월부터 9월까지 판매관리비 중 현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달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7월 열어보고 8월 열어보고 9월 열어봐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 클릭 1월계표 클릭. 자, 월계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7월부터 8월, 9월 비교해야 되니까. 자, 7월 판매관리비는 여러분
여기 현금란에 요 현금 지출액만 보셔야 돼요. 걔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금액은 89만 원이죠. 자, 89만 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자, 7월은 89만 원, 8월 거 볼까요? 8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9월 8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어느 달이 가장 컸어요? 7월 달, 그죠? 자, 7월이고 금액은 89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영업이익 또는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봤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클릭하신 후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 계산서 열겠습니다. 12월 자, 맨 밑으로 오시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봐달래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조금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봤네요. 자, 손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영업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익인지 손실인지 모른대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33만 7,637원, 즉 손실을 봤다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업손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재무상태표 아마 12월 누르면 에러 메시지 뜰 거예요. 왜? 우리 마감 안 했거든요.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서 전표 추가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에러 나오니까 우리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12월. 네,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부채 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동부채 5,439만 5천원이네요. 여기입니다. 5,439만 5천원이 답. 자, 조회 만지방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11월 말 현재 자전거의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재고 수량 알아보는 것은 재고자산 수불부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자 1월부터 11월까지만 조회하시면 되고요. 품목은 여러분이 자전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전거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재고는 몇 개? 100개네요. 100개. 단기 재고 100개.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인 결산 정리 사항과 4번 문제인 장부 조회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열심히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